그래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확보를 해놓고 운이 좋으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열어두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책에 보니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산과 부채, 수익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깨달음, 그 다음에 부자의 기준을 바로 잡은 뒤 부의 목표를 세우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이제 이 책에 있던데 이건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또 뭐였냐면 예전에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지금 이런 위치에 놓일 수 있었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을 못 잡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뭘 깨닫지 못했냐면 제가 강의를 하고 일을 하면 나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거였어요. 만족할 수 있죠. 내가 1시간 일하면 얼마 벌 수 있어.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루 일하면 얼마야. 이게 있기 때문에 굳이 뭔가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다른 거 안 해도 내가 뭐 한 달에 강의해가지고 얼마 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여의도 상황. 일타 강사 사경이 이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때는 뭐 막 강의를 거절해야 돼. 그러니까 막 논문에서 이번 달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하지 싶어가지고 제가 몸값을 막 올려버렸거든요. 그래도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지나고 보면 되게 이상한 굴레 함정에 빠져 있던 거였어요. 무슨 굴레? 예를 들어서 동물이 우리 안에 갇혔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데 먹이를 계속 풍족하게 주면 거기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뭐냐면 나는 뭐 이렇게 뭐 시스템 수익을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했던 게 내가 일해서 잘 버니까 벌면 됐지. 근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시간을 돈으로 치환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이면 내가 얼마를 벌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고 나면 뭐가 못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 처갓집에서 예를 들어서 뒤에 등이 깨졌으니까 와서 뭐 좀 고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거기 가가지고 1시간 그거 하느니 그냥 돈 주고 불러가지고 하시면 안 되냐. 내가 1시간 동안 버는 게 얼만데. 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것 좀 뭐 좀 해줘. 그러면 야 사람 불러서 해. 야 내가 1시간에 일하면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나가서 그냥 강의하고 돈을 벌면 되는데. 부작용을 겪은. 나중에 뭐가 돼버렸냐면요. 와이프가 애랑 1시간만 놀아달라고 그래요. 야 키즈카페 가. 진짜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야 내가 1시간이면 뭐 이러는데 야 나보다 더 잘 놀아주는 사람 이런 식의 사고가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노예처럼 내 시간을 다 이제 돈하고 이제 바꾸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어디까지 벌어야 되지? 끝이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빚만 다 갚아도 이제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 갚고 나니까 이제 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플러스로 이 정도 올라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2억 되니까 그래도 한 5억만 있으면 좋겠다. 한 5억 올라오니까 야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그다음 뭐 10억, 50억, 100억 언제 멈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더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한 달에 50시간 하던 걸 100시간 늘리고 150시간, 200시간 이러는데 그러면서 내 몸이 축나기 시작했던 거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언제 들었냐면 성대결절이 오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강단에 설 수 없게 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였냐면 내가 1시간만 강의를 해도 하루만 강의를 해도 얼마를 벌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강단에 설 수 없게 되는 순간 제 소득이 한 달 제로가 되는 거예요. 딱. 그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야 몸에 무리가 왔구나. 다음 달부터는 이제부터 좀 줄여서 해야겠다. 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성대결절 왔다 나오니까 강의를 더 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이걸 오랫동안 할 수 없겠구나. 물 들어올 때 놓쳤자. 그래서 하니까 다시 2달 있다가 다시 또 목이 나빠지고 악순환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방향을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때 그랬죠. 얼마까지 벌면 나 이제 은퇴할래. 뭐 재산으로 뭐 얼마 모으면 그때 나 은퇴할래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그건 딱 어떤 느낌이냐면 딱 벌 때까지 엄청 혹사해서 일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인생을 즐기고 뭐 세계 일주 다니는 식으로의 인생인데 실제로 제 경험상 뭐냐면요. 그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렇게 탁 놔버리면 인생이 또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제주 내려갔으니까 뭐 하냐고 하는데
가면서도 일거리를 찾게 돼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긴 했는데 심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거리를 찾고, 그래서 저는 파이어라고 저를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파이어 은퇴는 안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은퇴하면 뭐 하지? 은퇴를 하기보다는 내가 평생 동안 뭔가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게 뭐 책을 쓰는 게 되든. 그래서 저는 책을 쓰는 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야, 이 책을 쓰는 건 내가 스트레스를 해보니까 별로 받지 않고 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60, 70, 80이 되더라도. 그래서 뭐냐면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들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이 자체가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할 것 같다, 나는. 네. 그리고 또 시스템 수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은퇴를 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맞아.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아, 이게 지금 내가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되고, 그러려면 뭐냐면 시간이 안 들어가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입,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투입 시간이 제로인 거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 방향을 잡으면서 네. 처음에 제가, 야, 이 시스템 수익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제 시스템 수익이 빵이었거든요. 그때 몇 년도이셨어요? 그게 2014년, 15년 막 이랬어요. 되게 빨리 깨달으셨다 그래도. 이제 14년, 15년에 야, 이게 시스템 수익이 필요하지, 안 그러고는 그때 그때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이게 이 상황이 되니까, 아,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상황은 가성비가 남들보다, 다른 사람은 시간당 10만 원을 버는데 내가 2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도찐개찐이구나, 이게. 그게 아니라 투입 시간이 없더라도 돈을 버는 방법들을 찾아야겠다. 그것들이 가능해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하고, 근데 처음 깨달았을 때는 이게 용인 거예요. 남들은 막 부동산 사놓고 임대소득 나오고 그러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걸 살 생각도 안 했는데, 게 뭐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일을 해서 벌 수 있으니까 맞아요. 굳이 뭐 다른 대비를 해놔야겠다는 생각도 네. 안 하고 그랬었고, 유일하게 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또 운은 좋아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났던 건데, 주식 투자도 뭐가 있었냐면 시장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그렇죠. 여기서 뭔가 소득이, 그때도 이제 배당주 투자는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뭔가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금액은 있지만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없는 거죠. 현금은 없는 거죠. 현금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 일정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것 같고, 그걸 깨닫고 이제 그쪽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일을 안 해도 들어올 시스템 수익 그런 게 어디 있으라고 했는데, 거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책도 그때부터. 사실은 그때 왜 책을 안 썼냐면, 책을 쓰려면 한두 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책을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인쇄 수익이랑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2달 동안 강의하는 게 몇 배였거든요. 그냥 그쵸. 2달 동안 강의하면 되는데 왜 머리 아프게 책 써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거. 괜히 여기저기 불려다지기만 하고, 뭐 출판사 하면 좋은 일 시키는 거지 해서 안 썼었거든요. 와이프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당신이 강의하는 거 책을 써버리면 강의 못하는 거 아니냐. 책은 사실 인쇄라고 해봤자 사실 뭐 투자 쪽 책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보려고 자기 노하우를 오픈해 버리는 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해서 안 썼는데, 제가 책을 썼던 이유는 책은 쓰면 당장에 얻는 소득은 낮지만 그렇죠. 이건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방향을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야, 이제는 제주도에 가서 살아도 되겠다. 이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제일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해 기사님의 지금 시스템 소득은 뭐가 있으시죠? 책이랑?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책 읽고, 네. 사실 이제 옛날에 하던 강의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돌려놔서 온라인 강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금융 쪽에서 배당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 네.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또 짜잘짜잘한 것들도 있는데, 네. 뭐 짜잘짜잘한 것들, 뭐 유튜브 저도 요새 안 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네. 저 옛날에 찍어놨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들어오죠. 들어와요. 그 구독자가 꽤 돼가지고 사람들이 왜 계속 안 하냐고 하시는데, 제주도 계신데 왜 유튜브는 왜 안 하세요? 아이가 그 원래 그 일이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졌거든요. 그 뚝 끊어졌던 이유가, 원래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좁은 공간에다 이렇게 조명 설치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가 그때 기어다닐 때 그 조명을 이렇게 건드려서 넘어지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아이가 그게 다칠 뻔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얘가 있는데 이 부채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영상을 찍어 올려 뚝 끊겼던 이유가, 그걸 제가 다 치워버리고 나중에 어떤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안 되겠구나 해서 끊었던 거고, 제주에 간 다음에 이제 제주에서 이제 좀 하자 싶은데, 아까 말한 대로 오피스텔에서 할까 했는데 좀 공간이 조금 이렇게 부적합한 것 같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좀 열어볼 생각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이제 공간도 마련하고 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 기사님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해 기사님은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를 간 것도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투자가 너무 또 중요하고, 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이 어떻게
남들에 비해서 쪼그라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족이 약간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하셔서 네.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마다 그 네. 선택은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알고 보면 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야 라는 멘트가 있던데 사실 요즘엔 다들 그러기 싫어하는데 빨리 벌고 빠이어줘. 그리고 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요즘이 좀 추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가상화폐는 암호자산 이런 것도 많이 뜨는 거긴 한데 어떤 의미시죠? 그러니까 분명히 단시간에 부자가 된 사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사례는 있죠.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들 사실 마음속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부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 큰 걸 사실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시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낮은 확률에 도전을 해서 그 방법 똑같이 도전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큰 실패를 맛봤고요. 대신에 그중에서 일부가 단시간 내에 부자가 된 건데 사실 그 멘트는 제가 했다기보다는 그 워렌 버핏이 했던 멘트거든요. 그 제프 베조스가 네. 버핏한테 아니 당신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뭐 별난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상식의 연장인 것 같고 별 뭐 재미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뭐 어렵지 않은 방법 같은데 왜 사람들이 당신 방법을 따라하지 못하냐. 당신이 뭐 대단한 뭐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들어보면 뭐 당연한 얘기 같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그 방법을 따라하지 못하냐라고 했더니 버핏이 했던 얘기가 사람들이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 사실 자기가 부자가 된 방법은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60 넘어서 70이 다 돼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어마어마한 부가 구축이 된 건데 네. 누구도 당장 3년 안에 5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나처럼 60대에서 70대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낮은 수익률로 복리를 일으키면 수익률이 낮더라도 꾸준히 복리 수익률을 가져가면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누구라도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다 보면 그만큼 MDD가 커지는 거고 실패 확률도 커지는 건데 그리고 아랫부분은 보지 않고 이것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행복회로 머릿속으로 돌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했다가 대부분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확률이 높은 방법이고 실제로 부자들 사례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단기간에 부자로 만든다는 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절대적인 부자가 아니거든요. 상대적인 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사람들이 누리던 거다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지금 주변 사람보다 가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왕도 누리지 못하던 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걸 누리고 있는데 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옆에 사람들, 그렇죠.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진 게 적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부자라고 느끼려면 주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다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저기에 투자하면 누구라도 다, 저기에 투자하면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몰려가는데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단기간에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원래부터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단기간에 누군가 부자가 된다는 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돈을 버는 원리 중에 하나는 피라미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피라미드의 네. 꼭대기에 몇 명이 있는 거고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도와준 거죠.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몰려간 사람들이 사실 뒤늦게 몰려간 사람들이 도와준 거잖아요. 단기간에 뭐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네. 물론 그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 있다 봐요.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걸 닫지는 말되 그걸 메인으로 잡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안 터지더라도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확보를 해 놓으시고 네. 그걸 소위 말하는 핵심 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연 8% 수익으로 1년에 얼마씩 하면 나는 20년, 30년 뒤에는 이 정도 갖춰지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면 30년, 40년 뒤에는 뭐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 방법을 확보를 해 놓으시고 플러스 알파는 운이 좋으면 그 40년이 걸릴 기간을 30년이나 20년이나 10년으로 단축이 되게끔 그래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확보를 해놓고 네. 운이 좋으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열어두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뭐 가상화폐나 그런 것도 주변 자산의 의미에서 조금 담아두는 것도 예, 운이 좋으면 뭐 네. 그게 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확률적으로 높진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잘하려면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국 투자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스스로한테도 많이 던지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핵심 자산에 뭘 담아야 되냐, 내 핵심 자산 이걸 뭘 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저는 믿을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네. 제가 그 비유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 이준이가 얘가 공부를 잘할 거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우리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기대를 하는 거고요. 기대죠. 그건 기대일 뿐이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부모가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기다려줄 수 있냐. 아이가 잠시 탈산을 하거나 네네. 아이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야, 지금은 그러지만 결국 우리 아들은 제자리를 찾아올 거야. 잠시 나쁜 유혹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것들을 저는 믿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산 투자에 대해서 마찬가지. 투자에 대해서도 네. 내가 투자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 좋은데 네. 분명히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자기는 믿고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8만 원에 샀던 게 6만 원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믿고 기다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6만 원 떨어지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가더라도 아니 나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봤을 때 이 위치까지 갈 거라고 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산이 핵심 자산이 되고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네. 그게 뭐냐면 투자라는 건 분명히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그걸 희생하는 거고 네. 내 시간을 희생하고 정성을 희생하는 건데 네. 그걸로 인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은 그냥 생기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앞에 나갔더니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저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러는데 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래서 뭐냐면 믿을 수 있으려면 좀 잘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연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알아가는 영역을 넓혀가면서 내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가 되어지게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분명히 내 뭔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줄 때 누구한테 내 걸 내줄 거냐, 정말 그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냐, 네.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남이 믿고 있는 거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우리는 되게 많아요. 야, 사경인이 이걸 믿는데 그러니까 나도 같이 투자하자. 네. 사경인이 저 섹터가 괜찮대. 네. 저 사람이 저게 괜찮대. 네. 하니까 나도 그러면 그걸 믿자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놀라는 게 나도 내 자신을 잘 못 믿을 때가 있는데 내 의사결정을 못 믿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재산을 실지 못하고 일부만 조금 실어보는 건데,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은 내 얘기만 믿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거죠. 네네. 왜 저러시지? 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는 게, 좀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는 게 투자라고 봅니다. 지금 믿음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하셔서 가시기 전에 뭐 삼성전자는 여쭤봐도 되니까 지금 많은 분들 물리셨는데 네. 그분들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 이거 확률, 뭐 확신은 아니고 확률이지만 네. 아니,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 삼성전자만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분명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배당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분기별로 꽤나 배당을 주거든요. 네. 은행에 놓는 이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장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내가 뭘 해야 되는 돈은 네. 내년에 당장 필요한 돈을 삼성전자에 넣어놨다? 내년에 빼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건 그건 무모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자금을 실으셨다면 그건 조금 위험하신 것 같고, 그런 자금이라면 개별 주식에 아예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전한 다른 투자 자산들이 좀 있잖아요. 좀 안전한 자산에 넣어두시고, 그게 아니라 뭐 4년, 5년, 10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면 그러면 사실 단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삼성전자에 믿음이 있다면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시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가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으신지 네. 그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건 오히려 내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테니까 네. 자신의 자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돈이 언제 필요하냐, 어떤 돈이냐. 알겠습니다. 해기사님께서 굉장히 돌려서 얘기해 주셨지만 괜찮다. 뭐 이런 메시지를 비슷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크게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끝으로는 주식 투자 이야기는 질문 드리고 싶진 않고요. 요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많은 시간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에는 어쨌든 그 자기 일이라든가 뭐 돈 아니면 투자 때문에 가족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해 기사님은 어쨌든 그게 지금 1순위이신 걸로 제가 직접 봤으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뭔가 메시지 하나만 마지막 인사말로 좀 주신다면.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의 대부분은 이제 네. 회복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네. 투자 수익은 손실이 났다가 나중에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더라도 나중에 플러스가 되면 회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MDD 내가 감지했던 걸 결과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돌려받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2살일 때, 3살일 때 아이랑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그때 보내지 않고 마이너스를 시켰다면 나중에 그 시간을 돌려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서 당신들도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 게 나도 아이와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데 지금 현재 내 상황은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없어. 있죠. 힘들어. 네. 당장 내 아이가 컸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면 내가 지금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을 나중에 아이한테 쓸 수 있어야 돼. 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인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수익률을 1, 2% 포기하더라도 아이와 시간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저는 단순히 비교를 할 때 되돌릴 수 있는 것과 되돌릴 수 없는 것 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게 조금 더 소중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채워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기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가족과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출간하신 사기혁인의 친절한 투자가에 지난번에 내신 책들보다 훨씬 쉬운 와이프 그러니까 대상으로. 또 보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사기인 해 기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